KBS 같이 삽시다에서 안문숙이 하차를 당해 그 이후에 많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삽시다는 얼마 전 안소영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하차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안문숙마저도 안소영과 함께 동반 하차를 당하자 현재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안문숙이 어쩌다 하차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 그 비하인드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고, 안문숙은 이런 너무나 비참한 사건들을 겪으며 이 일로 인해 현재 뇌사 판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문숙이 같이 삽시다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오래간만에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었죠. 수년간 브라운관에서 보이지 않았던 안문숙이었지만 그녀의 익살스러운 매력과 솔직한 캐릭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는데 마지막 녹화에서 서러움에 오열하는 안문숙의 모습은 그녀가 이 하차를 얼마나 억울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녀의 하차 뒤에 숨겨진 이유는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변화였는데, 프로그램 PD는 기존의 토크쇼 형식이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신선함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매달 새로운 게스트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동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었지만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리얼리티 예능이라면 차라리 안문숙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유쾌함을 더하는 캐릭터가 더욱 필요했고, 오히려 시청자들은 안문숙의 하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기존 멤버들 특히 박원숙과 혜은이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었죠. 박원숙은 프로그램의 중심축이었지만 그녀와 함께 출연해온 혜은이는 시청자들에게 점점 더 큰 반감을 사고 있었는데, 혜은이가 출연할 때마다 등장하는 시청자 반응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70이 넘도록 주방일도 못하고 밥물도 못 맞추는 혜은이의 모습을 더 이상 보기 힘들다는 시청자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제발 혜은이 좀 빼달라, 그녀의 멍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며 시청자들의 비판은 계속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은이는 여전히 프로그램에서 자리를 지키자 그 이유를 두고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는데 바로 박원숙의 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명칭조차도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녀는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혜은이는 박원숙과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박원숙이 그녀를 지지하며 제작진에게 혜은이의 자리를 지켜주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억울하게 하차를 당한 안문숙이 1981년 미스 롯데에서 우승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역대 미스 롯데는 써미경, 이문희, 차화연, 이미숙, 채시라, 이미연 등의 대단한 미인들이 뽑혔는데 안문숙은 이들과는 달랐기 때문인데요. 안문숙은 미스 코리아나 미스 롯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대회에 출전할 생각조차 없었지만 그 출발은 아주 우연하고도 웃기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문숙이 미스 롯데에 출전하게 된 배경은 친구와 함께 방송국을 방문했던 날 경비 아저씨의 한마디에서 비롯되는데, 방송국 현관에 서 있던 안문숙에게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한마디 던진 것이 바로 "집에 가서 공부나 해" 였고, 이 말이 안문숙의 자존심을 자극했죠. 평소에는 미인 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 순간 오기가 발동한 안문숙은 대회 원서를 덥석 받아들고 말았는데,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는 말에 반항심이 불타올라 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회 준비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화려한 옷이나 메이크업을 할 줄 몰랐던 안문숙은 시장에서 저렴한 옷을 사고 스스로 화장을 했고, 그 결과 볼터치만 진하게 한 광주댁 스타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죠. 당시 참가자들이 모두 세련되고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며 긴장감 속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안문숙은 거기에 컨츄리 꼬꼬 같은 느낌으로 등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대회의 사회자였던 허참 씨는 튀어야 눈에 띈다고 살짝 귀띔을 해주었고, 안문숙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순간 대회장은 역사에 남을 장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죠? 라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안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단호하게 "살모사요" 라고 대답했는데, 청중들이 깜짝 놀란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심사위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안문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탤런트가 되면 어떤 연기를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다시 독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깡패 연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깡패 연기를 펼친 것이었죠. 무대에서 깡패처럼 걸어가며 팔을 흔들고 무섭게 눈을 부릅뜨는 안문숙의 연기는 참가자들 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이한 퍼포먼스였는데,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그녀의 대범함과 유쾌한 매력에 감탄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스 롯데 대회가 아니라 마치 코미디 쇼에 나온 사람 같았는데 대개의 참가자들이 화사한 미소와 함께 우아한 답변을 준비했을 때 안문숙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겼죠. 이런 식의 대답과 행동으로 안문숙은 당시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파격적인 답변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고 결국 그녀는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미스 롯데 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아해했지만 안문숙은 자신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안문숙은 자신이 자연미인이라며 어릴 적 코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정형의 목적으로 코를 성형수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일절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안문숙의 인생에서 그녀의 어머니 강성임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문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 어린 시절의 일화는 그저 웃어넘길 해프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강성임의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구정 때 친구들과 자치기 놀이를 하다가 안문숙의 자가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간 사건은 평범한 소년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이었지만 그 자를 찾으려 지붕에 올랐던 그녀는 운 나쁘게도 지붕 위에 깔려있던 얇은 플라스틱을 밟아 발이 쑥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 순간 방 안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제사상 위에 차려진 조상님들의 음식 위로 그녀의 발이 떨어지면서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이런 망나니 같은 아이가 다 있나? 라고 외쳤고 안문숙을 앞세워 그날 즉시 어머니 강성임에게 따지러 갔죠. 어머니도 그 상황을 듣고는 회초리를 꺼내 들면서 그때 어머니가 정말 특이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는 갑자기 피식 웃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훈계는 단순한 매질로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회초리질을 하면서도 특유의 긍정적이고 재치 있는 말씀을 남기셨죠. 남의 집 지붕 뚫어서 대통령 될래? 판사가 될래? 이렇게 돈을 바가지로 벌 가시네야 라는 말이었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안문숙은 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그 순간 모든 화가 사라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매를 들면서도 크게 될 사람이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셨고 그때 안문숙은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의 이 독특한 훈계는 안문숙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이후 그녀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늘 유쾌함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안문숙의 어머니 강성임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훈계를 하곤 했는데 나중에 안문숙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늦추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늦게 해서 애를 한 10명 낳을 가시네야. 어머니의 이런 표현에는 그저 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참 성격도 좋고 탤런트로도 인정받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까지 있으니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문숙은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깊은 구렁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녀의 연기 폭이 좁았다는 점입니다. 안문숙은 1990년대부터 코미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맡겨지는 역할은 점점 더 한정되었죠. 그녀의 캐릭터는 대부분 노처녀로 그려졌는데 언제나 결혼을 못한 여자, 철없고 조금은 어수룩한 이미지가 고정된 것인데요. 시청자들은 그녀의 코믹한 캐릭터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이면에서 안문숙은 점점 연기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문숙은 이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비슷한 캐릭터, 그러니까 노처녀 캐릭터를 연기하곤 했고 처음에는 이런 역할이 재미있었고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도 나를 보면 그런 역할을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틀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연기의 폭이 너무 좁다는 걸 느꼈고 결국 그런 연기 경력에 회의를 느껴 영화 구세주 이후로 과감하게 잠수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문숙은 한동안 강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겉모습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안문숙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뇌에서 이상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얼어붙었는데 이후 정밀 검사를 받으며 불안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고 결국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었죠. 뇌사 판정. 당시 안문숙의 눈앞은 캄캄해졌고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녀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죠. 지난날의 선택들, 후회와 기쁨,
사랑과 상처들이 차례로 떠올랐는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했는지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흐르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판정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는데 뇌세포 일부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히도 불필요한 뇌세포였다는 것이었죠. 비록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안문숙은 비로소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을 옥죄던 것들, 굳이 쥐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놓지 못했던 욕심과 기대들을 차츰차츰 버리며 더 편안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혼을 못해서 누군가의 엄마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게 그때 가슴 속 깊이 후회됐어요.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의 나와는 많이 달랐겠죠. 하지만 그 후회도 이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제 안문숙은 후회와 아쉬움 대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섰는데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녀는 뇌사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다시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쪼록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안문숙이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런 방송계 갑질과 악습이 이제는 제발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